푸에르토리코라는 곳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옆에 한 커플이 있습니다. 마치 동화 속 결혼식을 실제로 재현시켜 놓은 듯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웠다는 두 사람. 레이와 앨리슨 리베라. 당시 32살이었던 남편 레이의 키는요, 무려 196cm에 몸무게는 118kg. 옛날부터 물에서 하는 배구라고 불리는 수구로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켜온 남자였어요. 어깨는 넓고 허리는 가늘고 키도 크고 몸매가 정말 건장하니 좋았다. 공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항상 자주 웃고 가족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되게 같이 있으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레이와 그리고 앨리슨 이 부부는요, 결혼을 하고요, 남부의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됩니다. 이때 남편 레이의 돈벌이는요, 좋지는 않았어요. 영화를 좋아했고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이 레이는요, 각본을 쓰면서 돈을 이제 조금씩 벌었는데 수입이 조금 시원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레이는요, 자기의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옆에 포터라는 남성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포터라는 친구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융계의 큰손이었습니다. 자기가 금융 쪽으로 뭔가 사업을 또 하면서 크게 성공도 한 사람. 포터와 레이 두 사람은요, 너무 친했었기 때문에 직장이 안정적이었던 이 포터는 항상 레이를 원했어요. 야, 너랑 나랑 같이 일하면 딱인데 같이 일하자, 레이. 하지만 이 레이는요, 주식이라든지 금융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쪽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그런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수입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포터의 회사에서 금융정보지에 관련된 글을 쓰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쩐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04년 12월경 친구 포터의 회사가 있는 볼티모어라는 곳으로 이 레이 부부가 이사를 오게 돼요. 볼티모어 여기서 딱 24개월 정도만 살자. 이때 이 부부는요, 볼티모어라는 곳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연고가 아예 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단 한 명, 친구 포터만을 보고 온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과 행복했던 부부 생활, 정말 친한 친구까지 더해져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모든 사건은요, 이 볼티모어로 이사를 온 후부터 시작이 돼요. 2006년 5월 16일 그날 이 아내인 앨리스는요, 직장에 출장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서둘러 준비하고 뭔가 그날 하루는 출장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남편 레이는요, 평소처럼 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내 앨리슨의 아침을 차려줬고요. 늘 그렇듯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내의 짐을 들어서 마중까지 해줬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내가 출장 현장에 도착해서 모든 일을 마치고 호텔로 들어왔을 때, 그때의 시각은 대략 저녁 6시에서 6시 반 사이. 호텔에 도착한 아내 앨리스는요, 바로 남편 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일 끝났다고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전화를 안 받지? 사람의 척이라는 게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때 아내 앨리스는요, 뭔가 느낌이 쎄했대요. 그냥 뭐 하느라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다고. 그날 이 부부의 집에는요, 손님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클로디아라고 불리는 아내 앨리슨의 직장 동료였어요. 아내 앨리슨은 출장을 가고 클로디아와 남편 레이가 집에 있었던 거죠. 남편 레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바로 아내 앨리스는요, 클로디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랬더니 클로디아가 하는 소리가, 네 남편 6시 반쯤에 무슨 전화 받고 급하게 나가는 것 같던데? 지금 네 남편 없어. 보니까 방에 불은 다 켜져 있긴 한데 뭐 급하게 어디 나간 건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5시 반쯤
이 클로디아는요, 아내 앨리슨한테 야, 네 남편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고 하고 뭔가 싸한 느낌. 이에 아내 앨리스는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모두 전화를 돌렸어요. 어머니, 혹시 그이랑 어제 오늘 통화하신 거 있어요? 아니, 전화 온 거 없는데? 어제 오늘 레이의 부모님이나 형, 동생부터 친구 등등 레이랑 통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이를 본 사람도 없고. 이 아내 앨리슨이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직장 동료인 클로디아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고요. 남편 레이의 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요, 먹다 남은 듯한 탄산음료 캔, 그리고 감자칩 한 봉지, 과자, 그리고 레이의 그 투명 교정기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레이의 침실이나 서재의 불도 모두 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만 뿅하니 사라진 거예요. 이에 가족들은요, 모두 모여가지고 급하게 레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인물이 병원으로 실려온 건 없는지, 혹시 레이의 차량이 어디서 발견된 건 없는지. 이렇게 말없이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아내 앨리슨이 출장 가고 그날 저녁부터 증발하듯이 사라진 거예요. 아내 앨리슨이 출장 가서 일 끝나고 전화했더니 안 받았잖아요. 딱 그때부터 사라져버린 거죠. 친구였던 포터는요, 바로 레이를 찾는 일에 현상금까지 걸고요. 언론에 이 실종 사건을 알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절친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든 이 포터도 찾으려고 애를 쓴 거죠. 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어떠한 것도 나오진 않았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은행 이제 계좌에 돈을 인출한 내역도 없고, 하루 사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레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남편 레이가 실종되고 6일째가 되던 5월 22일, 드디어 남편 레이의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곳은 한 구석진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발견된 차량에는 주차 딱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경찰들은 레이가 실종되던 5월 16일 차를 몰고 레이가 이 주차장에 온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주차 요원이 이 딱지를 끄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약 6일 동안 이 레이의 차는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이는 사건 당일 왜 이 주차장으로 왔던 걸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주차장의 주위, 그러니까 이 주차장 바로 옆에는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벨베데레라는 호텔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대는 레이가 일하던 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레이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레이 입장에서는 낯선 곳은 아니다. 그렇다면 레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차는 여기 있는데 그럼 사람은 어디 갔어? 차 안에서는요, 휴대폰은 물론이고요, 몸싸움의 흔적이라든지 발자국이라든지 등등 단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발견된 주위 일대를 탐문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5월 24일 경찰은 앞서 말씀드렸던 호텔 벨베데레라는 호텔의 오른쪽 지붕에서 이상한 구멍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미스테리의 핵심이에요. 호텔의 오른쪽 지붕에서 발견된 이상한 구멍. 호텔의 오른쪽 지붕에 난 알 수 없는 이 구멍 근처에서 레이의 슬리퍼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위에 영상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구멍이에요. 그 구멍이 있었던 위치. 그리고 아래는 실제 그 구멍 이제 사진이고요. 현장 사진. 이 근처에서 발견된 레이의 슬리퍼 한 짝. 지금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멍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주차장 옥상과 그리고 호텔 건물 사이에서 구멍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 구멍을 내거나 이 구멍을 이제 발견하려면 벨베데레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주차장 건물 옥상으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두 건물 사이에 이제 구멍이 발견됐으니까 이 두 건물의 옥상에서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호텔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이 구멍이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 호텔 안의 위치를 찾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멍과 연결된 곳은요, 호텔에서 옛날 운동클럽 같은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이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호텔 지배인이 이 공간의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이 된 건 엄청난 악취였습니다. 바로 시신 냄새. 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요. 다리는 문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올려다보니까 천장에 금속으로 돼 있었던 그 호텔 지붕이 구멍이 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속 지붕을 뚫고 아래로 떨어진 거죠. 시신 확인 결과 사망자는 남편 레이. 한 남자가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6일 뒤에 그 남자가 호텔 옥상에 금속 지붕을 뚫고 호텔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 가족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벨베데르라는 이 호텔은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당시 그 지역의 그 랜드마크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그 호텔 앞에서 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발견된 레이의 이제 시신 상태는요, 엎드린 상태로 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레이의 시신 부검 결과, 굉장히 참혹했어요. 갈비뼈 여러 군데가 부러져 있었고요. 폐의 자창에다가 18에서 23cm 정도 열상, 그리고 철과상, 그리고 복합 늑골, 이제 골절, 두개골 손상, 오른쪽 다리 두 군데 부러져 있었고요. 경골, 그리고 비골이라는 곳이 또 골절이 되어 있었대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뼈가 실제로 살을 뚫고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신 자체의 부상도 엄청났던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레이는 아주 높은 곳에서 문제의 그 옥상 구멍을 통과하며 떨어진 듯 보였어요. 이 구멍에는요, 특별히 뭐 혈흔이라든지 뭐 살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깔끔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멍의 크기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크게 함몰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조그만한 구멍. 정말 무슨 사람이 총알 마냥 쓱 하고 뚫고 지나간 듯한. 아무래도 이 구멍보다 더 높은 어딘가에서 레이가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이 문제의 구멍을 통과해서 시신 발견 장소에 이제 떨어지며 사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의문은요, 그럼 레이는 어디서 떨어진 거야?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요, 더 높은 어딘가에서 레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텔 완전 옥상 꼭대기에서 죽으려고 레이가 스스로 뛰어내렸거나,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뛰어내렸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뎌 갖고 넘어졌거나, 혹은 옥상에서 몸싸움하다가 누군가 레이 남성을 밀었거나. 이 문제의 이제 호텔 옥상은요, 구멍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요, 호텔 옥상에서 사람이 달려가지고 뛰어내린다 해도요, 이 문제의 구멍이 있었던 곳까지 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거리가 꽤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이 레이는요,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리고 이 호텔 옥상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난간조차 없었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호텔의 맨 꼭대기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걸까요? 경찰들은요, 호텔의 꼭대기 옥상과 구멍 위치로 봤을 때 뭔가 호텔에서 뛰어내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수사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호텔 바로 반대편 건물이었던 주차장 옥상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 수 없는 구멍은요, 주차장 건물과 그리고 호텔 건물 사이에 딱 나져 있었거든요. 주차장 옥상에서 문제의 구멍 위치로 떨어졌던 걸까요?
하지만 이 역시도요, 주차장 옥상에서 봤을 때 구멍 위치가 좀 멀었어요. 그리고 주차장 옥상의 높이 또한 사람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정도의 구멍이 뚫릴 정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구멍 절대 안 생긴다. 만약에 주차장 옥상에서 떨어진 거라면 이 레이의 부상도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정도로 나올 수가 없대요. 오히려 진짜 주차장 옥상에서 떨어졌다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절대 그 정도로 부상도가 심하게 있지 않는다. 호텔 옥상에서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떨어진 위치가 조금 이상하고, 주차장 옥상에서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부상 정도나 여러 가지가 좀 맞지가 않고, 그렇다면 도대체 레이는 어디에서 떨어진 걸까? 또 한 가지 가설은요, 호텔의 11층에 위치한 돌출부, 옆에 이제 호텔에 툭 튀어나온 이 부분에 서 있다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 툭 튀어나온 돌출부에 서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구멍 위치에 딱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설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 왜 서 있다가 떨어져? 만약에 여기 서 있다가 떨어졌다라고 치더라도 여기 왜 서 있었는지가 또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돌출부로 가려면요, 호텔 사무실을 통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객실을 통과하거나 그래야만 이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쪽에 창문을 타고 이 돌출부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어느 객실로 들어가서 그쪽 창문을 통해서 이 돌출부로 나온다던가,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돌출부로 나갈 수 있는 복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실이나 객실을 통해서 이 돌출부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이 창문이 다 열리지도 않아요. 여기로 통하는 창문은 다 반 창문이었습니다. 반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키가 190에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사람이 창문이 반밖에 안 열리는 이 창문으로, 좁은 창문으로 몸을 통과해서 호텔 바깥 돌출부에 올라서서 떨어진다? 여러분, 이 돌출부가요, 보행 통로가 아닙니다. 그냥 장식이에요. 이 돌출부에 서 있다가 떨어졌다면 구멍 위치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왜 여기에 서 있었는가? 라는 의문점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돌출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위치에서 떨어졌던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돌출부로 이 레이가 당시에 도망을 가게 됐던 걸까요? 100kg이 넘는 사람이 반창문을 통해서 막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오른쪽 지붕에 나 있었던 구멍 주변에서 레이의 휴대폰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건 휴대폰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사람은 거의 뭐 죽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 핸드폰 정상적으로 작동도 됐고요. 화면에 금이 간 것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은 망신창이로 다 부서져 있었는데 핸드폰은 멀쩡하게 발견됐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건 현장 주변에서 핸드폰과 함께 레이의 안경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안경도 너무 멀쩡해. 기스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부상은 심각했고 치명상이었는데 안경과 휴대폰은 멀쩡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는요, 이 레이의 슬리퍼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슬리퍼의 끈 한쪽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슬리퍼 앞쪽에도 무언가에 쓸린 듯한 자국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요, 처음에 이제 안경이나 슬리퍼, 뭐 핸드폰 이런 걸 보고 뭔가 연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고 해요. 누군가 사람을 강제로 떨어뜨려 죽여놓고 사건 현장에 따로 와가지고 이 물건들을 두고 간 듯한, 정말 경찰들의 추측대로 사람 따로 물건 따로 놓아졌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떨어지면서 이 물건들도 함께 떨어진 걸까요? 레이가 사라진 후에 이런 물품들은 발견이 됐지만 딱 하나, 와이프가 결혼 선물로 사줬었던 지퍼클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옆에 지퍼클립이 레이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거였대요. 이 지퍼클립에 본인의 신분증이나 돈 이런 것들을 다 넣어두고 다녔었다는데
그런데 이 문제의 지퍼클립이 사건 현장이든 뭐 차 안이든 집 안이든 뭐 당시 발견된 그 시신의 옷에서든 아무 데서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너무 이게 이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 레이가 호텔 건물이나 주차장 옥상이나 뭐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주위에 누가 본 사람이 있진 않을까?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으니까 목격자는 아예 없었던 건가? 이 레이는요, 호텔 안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발견이 됐어요. 지붕을 뚫고 말이죠. 당시 이 호텔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창문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였습니다. 호텔이기도 했고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텔 자체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한 거 봤어요. 내가 이상한 거 들었어요. 라는 사람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 자체도 이상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남편 레이가 스스로 벨베데레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두 발로 호텔의 옥상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혼자 떨어진 거 아닐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혼자 그냥.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호텔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호텔의 비상 계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옥상의 문은 잠겨 있거나 거의 아무나 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레이가 스스로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서 로비를 지나 옥상으로 향했을 가능성은요, 거의 없어 보였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목격자가 없었을 리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이 호텔은 또 CCTV도 많잖아요. 그 많은 카메라 중에 뭔가가 찍혔겠지. 호텔 안으로 레이가 들어왔다면 찍혀있는 게 있겠지. 이 호텔 안에는 많은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가 찍힌 장면은 아예 없었고요. 기가 막히게 사건 당일에 기록이 찍힌 옥상의 CCTV는 고장이 나 있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경찰들은요, 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레이의 자살로 종결시켰습니다. 정말 레이가 갑자기 자살했던 걸까요? 레이가 누군가에게 총을 맞았다거나 두들겨 맞았다거나 목이 졸렸다거나 칼에 찔렸다거나 하는 증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에서 떨어져서 구멍 안에서 끝났어요. 이게 다인 거예요. 레이의 가족들은요, 아니 레이는 정신적인 문제도 없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도 없었고 약물 검사 정상이었고 가정적인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레이는 결혼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새신랑이었어요. 인생을 비관했다라고 생각되는 행동 전혀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아니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자살이에요?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요, 본인들은 가족이니까, 가족이 자살했다 뭐 그거 믿기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키가 190이 넘는 사람을 뭐 본인이 뛰어내린 게 아닌 이상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 거군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살이에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당신들은 가족이니까 자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당시 레이는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아이를 굉장히 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데, 아내가 출장 가 있는 그 몇 시간 사이 갑자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서가지고? 그리고 레이는요, 영화 감독이 꾸민 사람으로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잡스러운 것들이나 뭐 그냥 적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적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유서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 되는 걸까요? 그냥 끄적인 레이의 낙서들 또한 전혀 우울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사건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요, 레이가 사라지던 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전화를 받은 후에 되게 서두르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서둘러 집을 떠났고 차도 서둘러서 된 것 같고 챙겨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갔거든요. 그만큼 뭔가 급했던 걸까? 벨베데레 호텔 건물로 간 이유가 뭐든 전체적으로 뭔가 갑자기 벌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시 아내의 직장 동료인 그 집에 함께 있었던 클로디아라는 여성의 말에 의하면요. 사건의 그날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레이가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화는 길진 않았고 갑자기 레이가 무슨 말에 놀란 듯이 하면서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더니 급하게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요, 바로 이때 당시 레이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레이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의 회사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 회사에 누가 전화를 건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건 건 맞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회사 전화로 누군가 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선 번호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내선 번호를 추적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끝내 누가 전화를 건 건지는 알아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레이의 친구 포터가 함께 하고 있었던 이 회사가 뭔가 단서를 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이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이 회사 측에서는요, 모든 직원들한테 정보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이를 알거나 레이랑 함께 일했거나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 경찰과 얘기할 수 없고 모두 회사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전달을 주고 받게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와 그리고 레이 두 사람과 모두 연관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인물, 바로 레이의 절친 포터. 이 포터 또한 시신이 발견된 후에요, 바로 변호사를 고용했고요. 경찰들의 질문에 대답 하나도 안 하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경찰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15살 때부터 서로 절친으로 알고 지냈었다는 포터와 레이. 결론적으로 포터는 자기 절친이 이렇게 이상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는커녕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이가 죽기 한 2주 전쯤에요, 와이프 앨리슨이 봤을 때는 이 레이가 굉장히 뭔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레이가 실종되기 하루 전인 5월 15일 월요일에 갑자기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 경보음이 갑자기 울렸다고 합니다. 새벽 1시경에 막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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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경보음이 울렸는데 계속 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때 아내와 레이가 1층으로 내려갔었는데 그때 레이의 표정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앨리슨 말로는 결혼 생활하고 연애하고 하면서 그런 두려운 표정을 처음 봤었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새벽 1시경에요, 또다시 집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대요. 그리고 그날 오전 7시경 아내는 출장을 갔고요. 그날 저녁 레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모든 이야기 경찰서에 가서 다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경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찰은요, 경보음 그거 사람이 침입한 게 아니라 다람쥐예요, 다람쥐. 다람쥐가 가끔씩 막 지나가면서 경보음 울리게 하고 하더라고. 그 다람쥐예요, 다람쥐. 한국이나 뭐 해외나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레이를 뒤에서 밀었던 걸까요? 어딘가에서 뒤에서 밀었을까? 누군가 강제로 레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끔 만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레이의 머리에 총을 겨눴을까? 뛰어내리라고? 아니면 레이가 누군가와 무모한 짓을 했던 걸까요? 일종의 게임 같은? 아니면 경찰의 말대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 사건은요, 시신 발견 후 3주 만에 자살로 종결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확인한 검시관의 말은 달라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시관은 경찰과는 다르게 이 사건을 미해결 사건으로 남겨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목격자와 제보자가 전혀 없다 보니까 경찰들이 수사의 방향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목격자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된 걸까요? 레이는 그날 누구의 전화를 받고 나간 거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졌길래 호텔 옥상에 구멍까지 내 떨어지면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걸까? 호텔 전체 꼭대기 옥상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주차장 옥상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호텔의 이제 돌출부 난간 같은 데서 떨어졌다 보기에도 좀 뭔가 이상하고 레이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는 굉장히 치명상인데 그에 비해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슬리퍼나 안경, 핸드폰 멀쩡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사람이요, 높은 곳에서 이 정도의 치명상과 그리고 옥상에 구멍까지 뚫릴 정도면 사건 당시에 엄청 큰 소리가 났을 법하기도 하거든요. 현장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음에도 목격자나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사건 당일의 기록을 담은 유일한 CCTV, 기가 막히게 옥상의 CCTV만 고장이 나 있는 상태. 그 외 CCTV에는 레이의 모습이 담긴 게 없는데 그렇다면 레이는 어떻게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걸까? 사건 현장에 남겨져 있었던 구멍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구멍까지 뚫고 떨어진 거잖아요. 어디에서 떨어진 걸까? 모든 게 미스테리인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걸 준비하면서 옆에 이제 홍콩 배우인 장국영 사망 사건이 함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뤘었는데 추후에 이게 다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을 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이제 호텔 앞에서 장국영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사람이 호텔 앞에서 이제 떨어져 죽어 있었는데 쿵 하는 사람 떨어지는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때도 없었고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이 이야기도 함께 이제 좀 듣게 되시면 더 의아하게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 그래서 오늘은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한 의문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이 났어요. 하지만 의문점들이 이제 너무 많은 상황이라 가지고 왔습니다.